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지난 회차에서 굵직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파혼과 가출, 막노동으로 초라해진 이지혁은 마침내 은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후회도 다정한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성재 얘기는 하지 마. 짧지만 날카로운 한마디는 은호의 가슴에 묵혀있던 상처를 다시 찔렀습니다. 지혁의 목소리에는 꺼지지 않는 집착이 담겨 있었고 은호의 눈에는 지난 한 달간의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 은호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의자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불빛만 남은 카페는 고요했고 유리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실루엣이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몇 주 만에 마주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지혁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자란 수염, 구겨진 옷, 깊게 꺼진 눈빛.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지혁은 한참 동안 은호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은호는 한 달 전 그가 내뱉었던 차가운 거절을 떠올렸습니다. 넌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지혁은 너무도 초라했고 은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선배, 어디 있었어요? 본부장님이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은호의 입에서 성재의 이름이 나오자 지혁의 표정이 단숨에 변했습니다. 성재 얘기는 하지 마.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스쳤습니다. 은호는 그 낯선 날카로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널 거절했던 건 내가 바보였던 거다. 결혼식이 깨지고 집을 나가 막노동을 하면서도 매일 너 생각만 했어. 지혁은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성재의 배려와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선배, 너무 늦었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혁은 눈을 들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이번엔 널 지킬 거야. 그러나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다시는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불을 끄며 눈물을 삼켰고 지혁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은호의 카페를 바라보는 성재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걱정, 의심,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곧 폭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혁이 돌아온 밤 이후 은호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그녀는 여러 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지혁의 절박한 표정과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널 거절한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매일 너만 생각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은호는 지혁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끝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지혁의 표정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그는 창고에 틀어박혀 서류를 정리하거나 작은 메모를 반복해서 적어내려갔습니다. 은호가 보기에 그것은 발버둥 같았습니다. 그 무렵 성재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늘 그녀가 좋아하던 한강 둔치였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번져 있었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은호 후배.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이 돌아왔죠. 네,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은호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지혁이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자 그의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역이 돌아와서 저는 두렵습니다. 왜요? 은호 후배를 다시 빼앗길까 봐서요.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직설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은호 후배를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지역처럼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기대셔도 됩니다. 그의 손이 잠시 은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지만 은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성재의 손길이 은호의 어깨 위에 닿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자괴감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내가 버린 자리를 성재가 차지하고 있는 건가? 지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질투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창고 벽에 붙은 맘대로 집이라는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 이번만큼은 은호까지 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다짐의 끝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호는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은 따뜻했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절박한 눈빛 또한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끈 방 안에서 은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이미 끝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지만 두 남자의 얼굴이 교차하며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은호는 우연히 지역과 성재가 마주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성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이미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기류를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무너질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층 더 깊은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카페 창고에 틀어박혀 있던 지역은 밤마다 불안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은호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건 성재와 은호의 한강 장면뿐이었습니다. 성재의 손길이 은호의 어깨 위에 내려앉던 순간 은호가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던 표정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지역은 술잔을 붙잡았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수록 감정에 억눌린 뚜껑이 열렸습니다. 한밤중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성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재 나와. 술 냄새와 함께 터져나온 그의 목소리가 골목을 메웠습니다. 성재는 놀라 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친구라 부르던 사람의 몰골은 참혹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말의 폭발. 너 솔직히 말해. 내가 비운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한 거지. 지역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엔 날 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도 은호도 내가 무너진 틈에 다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의심과 원망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술 기운은 그의 혀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히 넘겼을 말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버린 자리를 내가 차지한 게 아니야. 무너진 집을 누군가 붙잡아야 했던 거다. 내가 떠난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봤어. 지역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은호까지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성재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은호는 물건이 아니야. 누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함부로 버렸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지역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울음으로 터져나온 진심.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지역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다 잃은 것 같아. 가족도 은호도 심지어 너라는 친구까지. 성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가족에게 사과하고 은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 대신 할 수 없어. 그럼 은호는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역의 물음에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묵혀왔던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건 은호가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지역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성재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골목을 걸어가다 우연히 성재와 지역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전날 밤 골목에 울려 퍼지던 소리가 이미 소문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덮쳐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느 쪽도 명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탓에 상황이 더 꼬여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다이어리를 펼쳐 짧게 적었습니다. 나는 왜 늘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릴까? 끝내야 하는데 끝낼 수가 없다. 며칠 후 성재는 다시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 후배, 내일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영화 보러 가죠.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또다시 상처받지는 마세요.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따뜻함은 지역에게선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너머 지역이 서 있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들어섰습니다. 성재, 미안하지만 은호랑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날카롭게 그를 바라봤지만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비켰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성재가 자리를 비운 카페 안은 적막했습니다. 은호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고 지역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나 정말 후회한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은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선배는 왜 늘 저를 혼란스럽게 하세요? 저를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어디에 서야 하죠? 지역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늦은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널 지킬게, 널 사랑할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은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불길이 부딪히듯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역이 무릎을 꿇은 모습, 은호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은호 후배. 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역이의 진심을 알겠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후배의 마음이야.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후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다만 또다시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절박함과는 다른 묵직한 안정감이 은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지역은 성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은호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성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넌 이미 은호를 버렸어. 상처 준 건 내가 아니냐? 두 사람의 말은 점점 격해졌고 은호는 그 사이에서 더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앞에서 두 분이 이러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은호의 외침에 두 남자의 목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택받고 싶지 않아요.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누가 가져갈지 정하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 마음이 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지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의 침묵이 카페를 뒤덮었습니다. 은호 후배가 행복하다면 그게 어떤 선택이든 감당하겠어.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꽃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은호는 두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무릎 꿇은 채 주먹을 쥔 손을 떨었고 성재는 입술을 깨문 채 숨을 고르며 은호의 결정을 존중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세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웠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창고로 돌아와 벽에 붙은 맘대로 집이라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까지 잃을 순 없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 뒤에 따라붙는 건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시선에서 더 이상 확신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의 가로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은호 후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받아들인다. 하지만 지혁 너한테만은 쉽게 내어줄 수 없다. 차가운 바람이 차창을 스쳐갔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지혁 선배의 간절함? 성재 본부장의 따뜻함?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릴까?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가장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한강 둔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냉혹함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계획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한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혁은 집착과 후회의 경계에서, 성재는 사랑과 우정의 갈등 속에서, 은호는 흔들리는 마음의 무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했지만 결국 하나의 갈림길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붙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지켜내려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틈에서 흔들렸습니다. 운명은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선택의 순간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지혁의 맘대로 집 첫 번째 시험대와 고성희의 본격적인 접근이 이어집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